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부자의 공대표입니다. 자, 오늘 날짜는요, 1월 17일 수요일이고요. 오늘의 단타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먼저 주요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S&P 500은 17포인트 정도 하락한 마이너스 0.37%로 하락 마감을 지었고요.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.62%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.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.19%로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고, 다만 보면은 장 후반쯤에 4시 이후로부터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그래도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장 후반쯤에 좀 낙폭을 줄이면서 축소를 시키면서 그래도 마감을 지었습니다. 다만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플러스 1.32%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자, 천연가스가 대박인데요. 천연가스가 마이너스 15% 정도 정확히 14.5% 정도가 급락세를 보였어요. 천연가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지난 주말 동안 사용량이 좀 감소했고, 더불어서 다음 주 22일부터 26일까지 날씨가 기온이 좀 따뜻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14% 정도 하락했다,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국제유가는 보시면은 마이너스 배럴당 71달러 정도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1.11%를 기록했고요. 지금 거의 뭐 횡보 요 안에서 움직임을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요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자, 비트코인이 보면요. 비트코인은 플러스 1.68% 정도 오름세를 좀 견인했고, 어제까지만 해도 42,000달러를 좀 맴돌았었는데 다시 회복하면서 43,000달러까지 좀 올라가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플러스 4. 거의 4.45%까지, 장중에는 5%까지 급등세를 좀 보였어요. 자, 그리고 금값은 온스당 2,000달러 정도, 2,031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.97%를 기록했고요. 안전자산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,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 오름세를 보였던 거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토해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. 러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 마이너스 1.35%로 하락 마감을 하락 마감을 하였고, 지금 한 8거래일 정도? 한 9거래일 정도 계속 지금 밀리고 있어요. 지금 반등을 좀 보였다가도 결국에는 좀 출회되면서 지수가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더불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%가 넘었어요. 플러스 2.64%까지 지난 한 5거래일 동안은 계속 눌림을 받다가 반등에 성공하더니 그러더니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그런 수치를 좀 보여줬습니다. 크리스토퍼 원로 연준 이사가 어제 발언을 했었었는데요. 그 발언한 이후부터 국채 금리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급등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장중에 5bp에서 10bp까지 좀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0년물과 그리고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그러면서 한 16bp 수준까지 좀 축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, 달러 지수도 그럼으로써 이번 횡보하던 그런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플러스 0.93%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유로라든지 혹은 이제 원화라든지 가치가 좀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는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제 발언들이 좀 있었었는데요. 고피나트 IMF 부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.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시장은 중앙은행이 매우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.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한다.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는 중앙은행의 임무가 아직 완료되지도 않았으며 미국과 유로 지역의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타이트하다.
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쯤, 상반기가 아니라 3월 달쯤이 아니라 하반기쯤 이뤄질 가능성이 좀 크고, 장기적으로 정책 금리는 평균적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저금리 기간보다 좀 높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찬물을 좀 끼얹었어요. 우리는 3월 달부터 빠르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, 무슨 상반기야 하반기쯤 이뤄질 거지, 이렇게 이제 찬물을 좀 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더불어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까지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함께 보시면요.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할 시점은 맞지만은 그거는 질서 정연하고 신중하게 단행돼야 한다고 본다. 물론 신중해야죠.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우리는 다르다. 라고 얘기했고, 특히 여기 발언이 좀 주목돼요. 과거처럼 기준금리를 급하게 내릴 이유가 없다. 뭐야, 기준금리를 안 내린다는 거야? 라고, 빠르게 안 내린다는 거는 얘도 뭐 상반기에는 내릴 생각이 없어 라고, 원래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, 최근 경기 흐름을 좀 만족스럽게, 좀 긍정적인 발언도 했어요. 경기 흐름은 좀 만족스럽게 GDP 성장률 1%에서 2% 사이에 좀 형성돼 있고, 실업률도 4% 아래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개월 동안 2%를 향해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지금 같은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.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좀 발언한 것 같고, 그런 우려 때문에 정책 경로의 변화는 서둘러서는 안 되고 세심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브리핑을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.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매파적인 좀 신중한 금리 인하 발언을 좀 하면서,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갔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월러 이사가 또 한 번 연설을 하고요. 새벽 1시에. 그리고 영라은행에서 베일 총재도 연설을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더불어서 뉴욕 제조업 지수도 어제 발표가 있었었는데요. 전월 12월 달에 마이너스 14.50%를 기록했는데, 이번에 발표된 게 마이너스 43.70으로 발표가 됐어요. 이게 2020년도 5월 달이고 이게 6월 달인데, 5월 달 부근까지, 거의 요 부근까지 최저치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보면은 이게 제조업 지수가 경기가 좀 위축된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고, 뉴욕주 소재 약 200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을 하는데, 기준선 0보다 클 경우 이렇게 클 경우는 경기가 상승세를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0보다 좀 이렇게 하회하는 경우는 경기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금 보시면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제조업 지수는 항상 상승세를 견인했었는데, 이때부터 금리가 이제 고금리 정책이 들어가고부터는 계속 지금 0보다 미만인 위축 경세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CME 그룹 페드워치 시장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건 어제 거고요. 이거는 오늘 건데, 자, 1월 달에는 94.8%에서 97.4%로 3%가 더 올라갔고요. 3월 달에는 76.9%에서 월러이사의 발언으로 64.2%까지 내려갔고, 5월 달에도 71%에서 63%로 내려갔고, 6월 달에는 좀 올라갔네요. 하반기쯤부터는 금리가 좀 내려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그런지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가는 그런 수치가 좀 보여지고 있어요. 다만 최종 금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350에서 375bp였는데 최종 금리가 변경됐죠. 375에서 400bp로 8회에서 7회로 좀 감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더불어서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자,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0.46%로 상승 마감했고, 애플은 마이너스 1.23%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
애플은 중국에서 이례적인 할인 판매를 시행한다고 좀 발표하고 나서부터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.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AI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이후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차별화가 좀 돼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애플이 떨어지면서 비전 프로 관련주 메타 역시 마이너스 1.88%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반도체가 좀 강세가 좀 AMD가 8%나 올랐어요. 8.31%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,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자마자 큰 폭으로 8% 정도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런 8% 정도 오른 수치가 2021년도 한 12월 달 이후로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역시 플러스 3.06%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여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나머지는 이것만 오르고 나머지는 뭐 다 그냥 강보합이거나 약보합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, 빨간불이죠.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졌고, 아마존도 마이너스 0.94%, 알파벳도 마이너스 0.11%, 다만 테슬라만 플러스 0.47%로 좀 소폭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보잉도 많이 빠졌어요. 보잉도 마이너스 8%까지 급락세를 좀 보였고요.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 8% 정도 빠졌었고, 어, 빠졌던 이유는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8%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객기에 대한 납품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다 대부분 실적이 좀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하면서 강보합이거나 약보합이거나 그렇게 좀 차별화가 좀 돼 있던 것 같아요. 골드만삭스도 예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좀 지었고요. 반면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파이낸셜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이익을 좀 기대에 못 미쳐서 하락세로 좀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프릿 항공도 마이너스 47%까지 급락세를 좀 보였는데, 인수 가능성이 좀 제동이 걸리자마자 급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트럼프가 좀 경선에 공화당 첫 경선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디지털 월드 스펙이 한 29%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심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좀 약세를 보였던 이유가 첫 번째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그러면서 악화를 좀 보였고, 두 번째로는 이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또 약세를 좀 보였고, 세 번째로는 북한 리스크가 어, 커지면서 우려감이 좀 커지면서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변수가 좀 되어가면서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미국에서 또 언론 보도가 또 나왔어요. 푸틴 반군 세 번째 폭격이 좀 이루어졌다. 추가 조치가 추가 조치를 좀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. 전쟁도 감안하지 않을 것이다. 라고 그렇게 좀 매파적으로 좀 브리핑을 좀 했어요.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보도가 또 있었죠. 상성 공격을 계속 지속적으로 세 번 정도 하고 나서 후티를 좀 테러 단체로 재지정한다. 이걸 17일 날 발표를 하겠다. 오늘 발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또 있기 때문에 해운주,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, 그리고 태영로직스라든지 KSS 해운이라든지 페노션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후틴으로 가던 이거 또 똑같은 내용인데 이란 무기를 좀 압수했고 민박 선박을 또 한 번 공격했다는 그런 소식이 새벽 4시에 나왔는데, 그러면서 물류 관련주까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태양로직스라든지 동박, 어제까지만 해도 장대 양봉을 펼치더니 음봉으로
조정을 좀 맞았죠. 그러면서 다시 진짜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방이든 인터지스든 이런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더불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강세를 보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, 제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퀄리타스 반도체, 어부브 반도체, 가온치스 미래 반도체, 이스페타시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갤럭시 S24가 이번 주 안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공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의 모멘텀도 살아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-2509-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번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게요.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외친 만큼 여러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할게요.